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인권과 헌법 세 번째 중단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단원의 내용은 노동권이라는 우리의 권리,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 번째 중단원은 1, 2차시 통합해서 교과서 24쪽에서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권을 알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교과서에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실 노동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노동자라고 썼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의미는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 우리가 월급 같은 돈을 이제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는 사장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노동력을, 자,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로자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할 텐데, 사장님은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장님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 또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노동자와 근로자의 조건은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근로자, 노동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반면에 알바생은 노동자에 해당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공무원들도 당연히 노동자에 해당이 되겠죠.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구분해서 사장님은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이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사장님들은 힘이 세죠. 월급도 이 사람들이 주고 말 안 들면 합법적으로 자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에 비해서 근로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이 약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약자들은 헌법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게 오늘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 그것이 헌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자, 이것은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라고 해서 노동권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의 권리가 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 요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로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까 관련된 거죠. 최저임금, 요거를 나라에서 정해서 보장해야 한다. 자,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8,590원입니다. 요게 법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요거를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동물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운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누가 보장해야 할까요? 공무원은 국가나 이제 국가기관, 단체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원들은 사장님이 적절한 보호장비, 아니면 안전교육, 아니면 과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적혀있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노동권의 종류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거라서 세 가지 권리에 해서 노동 3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은 단결권이라고 해서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노동자들의 단체 같은 건데 줄여서 노조라고 하죠.
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부당하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입니다. 교섭이라는 거는 사장님이랑 노동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건데, 노동자 개인은 사장님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1대1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노조와 사장님 간에 서로 월급에 대해서 아니면 근무 환경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교섭이라는 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조가 사장님한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했을 때 사장님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 교섭이 불발됐어요. 사장님이 우리 말을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건 노동조합들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사장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교섭이 원만하지 않을 시 실패했을 때 노동자들은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쟁의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쟁의라는 건 뭘까요? 우리 가끔 파업이라는 거를 뉴스에서 많이 보거나 일상생활 중에 접하죠. 자, 그런 파업을 쟁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의를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장해 놓은 것이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동 3권은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런 우리의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먼저 침해 유형을 잘 알아야겠죠. 내가 바보같이 노동권을 침해당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사장님이나 회사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권리는 근로의 권리. 이게 침해당했을 경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법으로 최저시급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저임금 보장. 그런데 최저임금을 안 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 청소년이라고 알바할 때 낮은 임금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보장. 두 번째, 월급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 이걸 안 줘요. 점점 미루거나 안 주는 거, 이런 것을 두 번째 근로의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월급 안 주는 거, 일 시켜놓은 거. 세 번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기한테 따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로, 사장님이나 아니면 좀 높은 사람에게서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을 경우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권리 침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법정으로 우리는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일주일에 40시간이고요. 그러면 주 5일 근무니까 하루에 8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유형에는 이제 근로의 일적인 것과 관련된 근무 시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 노동 3권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3권 침해, 이런 것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노조 결성 반대. 실제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노조를 하며 만들면 자기한테 대항합니다. 사장님이나 회장들이. 자, 이런 것도 불법이고요. 두 번째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장은 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당한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진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사람들이나 업체를 고용해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이걸 파업을 진압한다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업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네 번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불이익을 줍니다. 승진이나 돈에 있어서, 월급에 있어서 노조 가입원에 불이익을 준다. 자, 이런 행위들이 아주 나쁜 근로 권리,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일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장님이 된다면 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노동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권에 침해 당했을 때 구제 방법. 지난번에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노동권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임금이 체불됐을 때, 월급을 안 줄 때, 첫 번째, 사장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또는 서면으로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근데 보통 이거를 다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두 번째, 고용노동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죠. 여기에다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는다는 건 신고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신고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뭔가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소송을 걸면 됩니다. 민사소송. 그 사장, 나쁜 사장을 소송을 걸어서 내가 못 받은 월급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법원에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맡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보통 요거를 많이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부당해고. 부당하게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정부 기관 중에 노동위원회라는 노동법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부당해고 당했으니까 다시 복직시켜주세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똑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잘렸어요. 판단해주세요. 자, 노동위원회는 뭐냐면 일종의 노동법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어쨌든 정부의 행정기관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부당 노동 행위. 아까 얘기 들었죠. 노조 결성을 방해하거나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노조를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조 교섭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부당 노동 행위는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노동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 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구제 신청. 가장 좋은 건 사장님들이 다 이런 권리들을 지켜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게 지켜지지 않을 땐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자기의 못 받은 월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중요한 거, 근로자는 노동자라는 걸 의미하고요. 사장님은 포함이 안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노동권이라고 부르고 노동 3권의 노조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